안녕하세요. 묘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 나루 생막걸리입니다. 술을 마셨죠. 웃음이 나와요. 이 나루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강에 있는 항구예요. 한강의 이쪽 편에서 반대편으로 사람들과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던 그런 배가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한강 주저가 위치한 성동구는 성의 동력동을 써서 성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성동구거든요. 지도에서 보시면 정확히 한성도성에서 기준으로 보면 동쪽에 위치해 있는 게 성동구, 그리고 성북구도 있고요. 그렇게 성을 기준으로 이름이 지어졌던 거죠. 아무튼 이 나루터는 교통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강 다리가 있는 위치들이 대부분 나루터가 있던 교통의 핵심 지역이었어요. 그런 핵심 요지에 다리들이 놓이게 된 거죠. 이게 엄청 신제품이에요. 지금이 6월 둘째 주인데 이번 주에 유통되기 시작한 술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몇 안 되는 양조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요즘엔 뭐든지 다 스마트폰으로 SNS를 통해서 검색하고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보다 윗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가서 보거나 전해 들어야지 정보를 알 수 있던 그런 시대에 사셨고, 우리는 직접 가보고 경험하지 않아도 미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맞게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해 미리 알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사람들이 모르면 많이 찾지 않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주류 시장이 소맥 시장 외에는 어떤 주류든지 다 좁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홍보하면서 또 열심히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을 남기기 전에 한 병을 일단 다 마셔봤어요. 원래 다 마시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좀 부드럽고 순하다 보니까 술술 들어가서 결국에 이 935ml짜리 한 병을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그럼 일단 다시 한번 마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발효된 노랗게 익은 참외향, 그리고 메론향, 이런 열대 과일 향이 납니다. 이게 마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육도 막걸리 술이 부드럽다, 목 넘김이 좋다 이런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육도 막걸리인데 가수를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목 넘김이 부드러워야지, 육도인데. 근데 이 술은 그런 말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이게 정말 먹어보면 쌀뜨물처럼 부드럽습니다. 어제 마시면서 생각이 든 게 어떤 요즘 트렌드에 육도 막걸리의 스탠다드한 맛이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거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좀 달고 시고 좀 탄산이 빵빵 터지는 그런 술이 솔직히 인기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술이 그래서 많았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술들이 또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그런 육도 막걸리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입맛이 바뀌어도 한참 바뀔 때가 됐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나라 입맛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유행도 바뀌고. 근데 이 술만은 옛날 맛에서 많이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프리미엄 막걸리 트렌드의 맥락에서 보면 이 육도 막걸리도 이렇게 특별히 다른 튀는 맛이 없이 곡물의 단맛과 또 곡물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술들이 인기가 있는 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만 그런가요? 정말 이 술은 쭉쭉 들어가는 술이라고 하죠. 물론 육도 막걸리들은 그래야 하지만 이 술은 특히나 정말 그냥 쌀뜨물 같은 그런 맛이에요. 굉장히 쌀의 단맛과 또 단맛이 난 다음엔 고소함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 흡수가 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거의 물처럼 흡수가 돼요. 입안에서 그냥 스며드는 것처럼 숭늉처럼 부드러운 술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첨가물 하나 없이 물 누룩 쌀로 만들어서 이 쌀에 삼양주를 만든 거거든요. 밑술하고 덧술 한 번 하고 덧술 두 번 하고 해서 삼양주인데 그 쌀의 곡물의 단맛이 살짝 느껴지고 그 다음에 스르륵 사라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쌀단 맛입니다. 어떤 술이든지 결국에는 목 넘김이 부드럽고 순한 그런 술들이 땡기게 돼 있습니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맥주도 막 IPA, 트라피스트 막 이렇게 캐러멜 향도 나고 초코 향도 나고 굉장히 진하고 녹진한 그런 술을 처음에 좋아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라거 계열로 막 벌컥벌컥 마셔도 부담이 없는 그런 술 쪽으로 섬세한 맛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와인도 막 오크 숙성 향이 엄청 나고 막 진하고 탄닌감 엄청 나고 녹진한 그런 술을 개성 있는 술들을 또 좋아하다가 또 나중에는 아무튼 피노누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비싸서 벌컥벌컥 마시질 못할 뿐이지 정말 질리지 않는 그런 맛이죠. 물론 개성이 강하고 특색 있는 그런 술이 나쁜 술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걸 또 찾고 그런 술들이 있어야 또 개성 있는 술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육도 막걸리는 목적이 뚜렷한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부담 없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술. 그렇기 때문에 육도 막걸리를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프리미엄 라인이나 엄청 진한 술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수인데도 개성을 내려고 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면 점점 더 맛이 더 세지는 거죠. 한쪽으로. 그런 맥락에서 이 술이 저도수 술 입장에서 밸런스가 맞는 정말 스탠다드한 그런 육도 막걸리의 맛이라는 생각이, 이런 저도수 라인 막걸리가 튼튼하게 있어야 또 우리가 좋은 술을 먹을 수 있게 양조장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술을 이 집밥 같은 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엄마가 집에서 만든 그런 정말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음식 있잖아요. 정말 좋은 재료를 엄청 사가지고 특별한 조미료 많이 안 넣고 슴슴하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가족들이 먹을 거니까 그렇게 막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맛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집밥은. 그래서 재료의 맛이 나고 이 고기를 먹어도 이게 재료의 질감이 느껴지고, 솔직히 편의점 도시락 있잖아요, 맛있거든요. 되게 달고 짜고 그리고 싸고 빠르고 그리고 어디서나 팔고 정말 저도 잘 사 먹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맨날 편의점 도시락만 먹으면 또 이 피로하거든요, 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집밥도 먹어줘야 또 편의점 음식도 맛있고, 또 편의점 음식이 있으면 또 그래서 집밥이 맛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한식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편의점 도시락을 대접해 주진 않잖아요. 우리가 막 직장 다니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맛있게 먹긴 하지만 그때는 집밥이나 정말 잘하는 한식점을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는데 목적이 다른 거죠. 정말 먹기 시작한 지 3, 40년밖에 안 된 산업화된 그런 술을 우리 전통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어떤 재료로 썼고 어디서 만들었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술들을 대접하는 게 어떤 면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대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술이 좀 묽고 너무 여리여리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이 물과 쌀과 누룩만으로 만든 술이고 발효된 술에 쌀을 2번 더 넣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술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드셔보시면 그 쌀의 단맛과 또 쌀뜨물 같은 그런 고소함과 또 물처럼 없어지는 그런 부드러움을 다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엔 아니면 그 전에 굉장히 자극적인 술을 드시는 걸 수도 있죠. 육도 막걸리는 원래 그렇게 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쁜 도자기 잔에다가 마시면 좋습니다. 재료 맛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재료 맛이 안 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면은 좀 더 개성 있는 다른 맛으로 덮어야겠죠. 이런 라인이 또 안주를 엄청 부르는 그런 라인이에요. 술이 축축 들어가고 또 어떤 안주를 먹어도 이 술 때문에 안주 맛이 방해가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안주든지 받쳐줄 수 있는, 하지만 또 술 단독으로 먹어도 충분히 쭉쭉 마실 수 있는 그런 정말 물 같은 술이에요. 저는 이 슴슴한 개성의 맛이 좋아서 안주랑 별로 먹진 않아요. 둘 다 욕심내서 드실 거면 술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술에 맞춰서 먹으면 되는데 안 맞춰 먹어놓고 그 술 때문에 숙취가 많다, 배부르다, 트림이 나온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술이 입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억울해할 겁니다. 이 라벨에 도형이 있어요. 동그랗고 산 모양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있는데 이게 달과 산과 나룻배를 형상화한 그런 로고라고 해요. 이 우리나라 전통주 시장에서 나룻배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뜻을 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룻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이쪽 건너편에서 이쪽 건너편으로 옮겨주잖아요. 이 전통주 시장의 95% 이상이 소주나 맥주나 소맥이거든요. 그리고 와인이나 위스키나 브랜디나 백주나 전통주나 칵테일이나 여러가지 등등 다들 각자 인기 있는 것 같지만 1%도 안 됩니다. 와인도 1%도 안 되고 위스키도 1%도 안 되고 다 1%가 안 돼요. 정말 극소수들이 좋아하는 술인 거죠. 이 전통주 시장은 0.5% 정도 됩니다. 다양한 기호가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술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 한강 주조가 이쪽 편에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 95%의 사람들을 이 반대편의 목적지로 많이 날라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날랐으면 좋겠어요. 이 다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음주 문화가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호 없이 선배가 사주는 술, 회사에서 다 함께 마시는 술, 다 똑같이 마시게 그런 시스템으로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맛을 먹을 수 있을 때도 그런 맛에 눈을 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먹는 걸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데 그냥 먹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한 4-5명만 모여도 메뉴를 통일하기가 힘들 거예요. 자기 입맛이 있기 때문인데, 또는 자기가 지금 먹고 싶은 그런 맛이 있는 건데 그거를 애써 다 통일시키는 거죠. 각자 마시고 싶은 술을 마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취향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먹으려면 술집 냉장고에도 다양한 술이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단순화된 건데 소주 있고 맥주 있고 보통 찾는 초록병, 갈색병 그거밖에 없죠. 가게 입장에서도 그런 술밖에 갖다 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조정돼서 다양한 술을 다양하게 즐기는, 건강하게 즐기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룻배로 많이 날라야죠. 소맥 채널 말고 다양한 술의 채널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술은 벌컥벌컥 많이 마셔도 이 거부감 없이 들어가요. 뭐 소주가 나쁜 술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 몸에 안 맞거나 내가 싫어하는 맛이면은 이 벌컥벌컥 마시면 오바이트가 나오거든요. 오바이트는 우리 몸이 자기를 보호하려는 보호장치예요. 그래서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재채기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삼켜서 흡수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얘가 뱉어내는 거예요, 몸이. 오바이트 했는데 다시 드시는 분은 정말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좋은 술은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술이다. 그리고 향을 모아줄 수 있는 잔에다가 마셨을 때 정말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술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술은 향도 안 좋은 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안 좋은 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맡았을 때 막 헛구역질이 난다거나 마시기 힘들다, 향을 맡으면. 그런 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도수가 높아도 이 향이 정말 자연스럽고 좋은 술은 벌컥벌컥 마실 수 있어요. 빨리 취할 뿐이죠. 근데 먹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내가 마시는 술을 향도 맡아보고 벌컥벌컥 마셔보시는 걸, 물론 과음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마시는 술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양조장의 다음 술이 또 기대되는 게 이 베이스가 되는 육도 막걸리를 이렇게 담백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술 맛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육도 막걸리를 만들 때 이렇게 슴슴하게 만드는 데는 많은 고민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대중들이 많이 마시는 술이 알밤 막걸리처럼 달거나 톡톡 쏘고 엄청 싸고 그런 술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술들을 만들고 있죠. 대기업들은 대량 생산으로 많이 팔리는 술을 만들어야 하니까. 뭐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술은 밑술, 덧술, 두 번째 덧술 이렇게 해서 삼양주로 만들어졌고 한 달 정도 발효와 숙성 시간을 거친 육도 막걸리예요. 그리고 누룩은 송화곡자를 쓰셨고요. 이 정제수, 쌀, 국, 효모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밀함유, 누룩에 있는 밀이죠. 그리고 안정적인 발효를 위해서 효모도 따로 추가 투입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누룩을 옛날처럼 많이 넣으면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옛날엔 정말 안정적으로 발효가 잘 돼야 되니까 누룩을 엄청 넣었다고 하죠. 일단 안주 없이 이 술을 좀 집에서 음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곡물에 우리가 주로 먹는 쌀의 단맛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맛에 방해 없이, 그리고 쌀뜨물의 그 고소함을 또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 술을 좀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안주와 맛있게 즐기시면 되는 그런 저도수 벌컥벌컥용 막걸리입니다. 또 양조장이 서울이기 때문에 급성 공복 시에 빨리 사야 된다면 뭐 찾아가셔도 굉장히 가까울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핫한 술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 됐나봐. 안녕.